안녕하세요. 부동산 TV의 부동찬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부동찬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빌리브 소유자분들에게는 1층에 있는 중개법인의 소장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찍은 이유는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소유자분들 채팅방에 제 명함이 공유가 되면서 최근에 되게 많은 분들이 빌리브 관련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생수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게 소유자분들이 판단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는 제가 월간 생수기라고 이 중구 안에 있는 생수들에 대한 정보를 좀 월 단위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이 중구 안의 생숙들의 운영 현황, 그리고 뭐 수익률이 어떤지, 또 어떤 운영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숙별로 혹은 운영사별로 혹은 거래가 되면 호실별로, 타입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매월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제가 이따가 댓글에 초대해드릴 수 있는 채팅방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컨텐츠로는 거의 한 달 단위로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주 단위로 제가 활용하는 데이터들 수집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또 Q&A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입장해서 같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구 안에 있는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궁금해하시는 정보들 월 단위로 취합을 해가지고 제공해드리는 컨텐츠를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항상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봤던 질문들 어차피 다 물어보시는 거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런 공통적인 것들은 제가 거의 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좀 해서 이렇게 컨텐츠로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결국 부동산은 정보라는 거잖아요.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거나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주 단위로도 사실 정보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도 있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따로 고정 댓글에 하나 양식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저희 소통하는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중구 안에 있는 생숙에 대한 정보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보방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1층에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남산 빌리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요즘에 거래가 되나요? 요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됩니다. 실제로 어제도 저희가 하나 매매를 했고요. 거래가 되는 거는 당연히 됩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히 좋은데 거래가 결국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됐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거래가 되나 안 되나 이게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신 거고 거래가 되면 얼마나 많이 되나 적게 되나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됐으면 얼마에 됐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컨텐츠에서는 그거 위주로 더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소식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잔금을 못 치른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제가 작년에 여기 잔금 치를 시즌에도 있으면서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남산도 마찬가지고 솔라고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이 잔금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 부동산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잔금을 못 치르고 계약을 어떻게든 파기를 해서 털어낼 것이냐 이런 게 항상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은 거의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빌리브 같은 경우도 생숙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뭔가 안 좋게 되는 시점에 잔금이 치러지게 됐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 남산 쪽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잔금보다는 전매를 하려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매보다는 와 이거 진짜 나중에 내가 취득했다가 샀는데 나중에 팔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이 사실 되게 컸었어요. 그런 시기에 맞물렸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잔금을 정말 못 치르고 혹은 난 정말 못 가져가겠다 했던 분들은 시행사랑 처음에 내용 증명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법적으로 싸우겠다 말겠다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잔금 시즌도 지났고 그래서 계약을 시행사에서 합의 해제를 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라기보단 이제 계약 해지분이 시장에 다시 풀리기 시작했고 그게 한 40개 전후가 됐었어요. 그게 시장에 사실상 다 팔려야 일반 매매가 되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그게 다 팔렸죠. 시행사가 프로모션도 세게
가고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니까 일반 소유자분들의 매매가 기회가 온 거죠. 텀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수익률도 되게 안정화가 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수익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래를 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저는 됐다고 봐요. 예전에 저희도 시행사 매물을 분양도 같이 하고 했었지만 그때는 워낙 시행사가 할인율을 세게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일반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경쟁이 됐을 때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정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어제 거래한 것도 개인 간의 거래였죠.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생숙을 저희가 다른 개인한테 파는 개인 간의 거래였고 이런 거래들은 앞으로도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매수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도 있겠지만 결국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세에 대한 부분 어떻게 거래가 됐고 지금 타이밍에는 어느 정도 금액대 내놓는 게 거래 가능성이 높은지는 이런 데이터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 데이터를 정리를 한 거는 거의 위탁 운영을 시작을 하고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작년에 23년도 3월부터 제가 데이터를 취합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몇 건의 거래가 얼마에 됐고 그게 분양가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됐는지를 정리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자료 자기도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 플랫폼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지수나 호실까지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로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조금의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수작업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 매칭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호실과 이 가격이 매칭이 된다라기보다는 거래 건수 그리고 해당 면적 혹은 해당 층 그리고 그 분양가 대비해서의 거래가 정도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에서 얼추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써놓긴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틀릴 수도 있어서 호실은 일부러 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정도 카테고리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남산 빌리브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도 취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중구 지역 안에 있는 생숙들 데이터 제가 지금 여기 보여지게끔 해놓은 데이터는 그 중에서도 이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의 데이터를 이렇게 시기별로 해서 취합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남산에서 시기를 보면 23년 3월부터 24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는 여기 면적도 있고 층도 있고 분양가도 있고 거래 금액 그리고 차액 비율 이렇게 쭉 있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층의 매물 그리고 어떤 면적 그게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손피 거래를 했는지 풀피 거래를 했는지는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가장 궁금한 내용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되냐 안 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거래는 된다. 거래는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됐다면 얼마의 거래가 됐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풀피 거래로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 분양가 혹은 분양가 이하로 최근까지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중개법인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를 했을 거예요. 어제 거래를 한 게 향도 좋았고 층도 좋았는데 분양가에서 10% 정도 다운된 금액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혹은 어제까지의 시세를 물어보신다면 향도 좋고 층도 좋은데 마이너스 10% 정도의 거래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층도 안 좋아 그리고 향도 안 좋아 그런데 분양가로 팔고 싶어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층은 좋은데 향이 안 좋은 데도 있고 층은 안 좋은데 향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분양가 자체를 마이너스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거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문의는 거의 한 달에 저희가 이런 컨텐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보를 한다면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투자 수요로 혹은 매수 수요로 봤을 때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가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는 지금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거는 저희가 빌리브 1층에 딱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인이 알아봤든 광고를 봤든 결국 저희한테 들리거든요. 그럼 매수에 대한 문의를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2개월 정도 전에는 한 달에 한 건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소유자분들이 뭔가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오히려 실제로 정말 거래를 할 만한 진성 고객들이 오기 시작한 거는 거의 이번에 분양이 다 완판이 되고 나서 근 한 달, 요 정도의 일주일에 몇 건씩 혹은 전화도 워크인으로 들어오는 거를 포함해서 문의가 조금씩 오는 상황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현황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제일 궁금했던 것도 그런 거였을 거예요. 시행사분이 다 완판이 됐다라는 건 제가 그 채팅방에도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거고, 그럼 그 이후에 결국 거래에 대한 부분은 개인분들이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시면서 시세를 파악하고 이런 거는 아파트처럼 플랫폼이 돼 있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보를 1차적으로 드린 거를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랑 잘 소통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래가 된 거 쭉 봤을 때는 일단 면적부터 볼게요. 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제일 작은 평형대가 많죠. 당연히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뒤쪽에 큰 평형대는 수가 적은 만큼 적게 거래가 됐단데, 사실상 큰 평형대는 개인들이 보유한 것 중에 거래가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행사에서 갖고 있던 것들이 마지막에 자녀분으로 매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층부터 고층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 빌리브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향이라고 봤을 때는 10층 이상부터 남산이 보이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층 이하의 남향 쪽은 남향이지만 결과적으로 앞에 큰 대로가 보이는 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층 이상의 남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남산이 보이는 만큼 매수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도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이 되고, 그분들도 이왕이면, 저희가 수익률 자체는 분양가 대비해서 배당이 되는 거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로얄층의 뷰도 좋은 호실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그런 호실들이 먼저 소진이 되고 있고, 그거는 생수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고층부터 저층까지 쭉 이렇게 거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이 지금 찾는 곳들은 고층의 향이 좋은 것들을 찾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제일 작은 타입은 거의 2억 8천 후반대부터 3억 초반까지 있었잖아요. 금액대 자체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상품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익형 부동산은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싼 가격대의 매물들이 수요도 많은 편이고, 그런 것들이 거래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되겠죠. 무거운 것보다는. 이렇게 됐었고, 거래 금액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이 붙었다 혹은 프리미엄이 안 붙었다, 손피, 풀피 이렇게 봤을 때는 분양가가 있고, 거래된 금액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리해 놓은 데이터에서는 플러스로 거래한 거는 아직 없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로 해서 0원 차익이 써 있지만 얘는 23년도 3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의 데이터로 봤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시행사 보유분은 거의 17%에서 18%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마이너스로 해서 거래를 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한 법인이 대량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매수를 했으니까 그만큼 또 할인율도 있을 거고, 예전에 시행사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하면서 다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계약금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계약 해지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 시행사는 세게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거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시행사가 옛날에 계약 해지분, 그래도 그 이후에 또 쭉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시행사도 거의 한 10% 정도 할인해서 손해보고 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최저가가 어느 정도 다운돼서 거래가 된 거냐라고 보고, 거래량이 받쳐주면 그게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 거잖아요. 한 17%, 18% 정도 다운시켜서 거래된 게 현재로선 거래량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거래량 제일 많고요. 그리고는 24년도 요 8월 20% 다운돼서 산 요거는 경매로 한번 매물이 나왔었죠. 소유자분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고,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된 거를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유찰이 한번 됐으니까 서울에서는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셔서 이렇게 거래가 된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시세라고 보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죠. 아래에 있는 23% 마이너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외로 뺐을 때는 거의 시행사가 할인해서 판 한 17% 정도 마이너스랑 개인 간의 거래 중에 올해 들어서 거래된 거 마이너스 한 6.3% 정도 거래된 게 그 정도 사이에서가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 더 빨리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가격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도 매물들을 항상 내놓으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얼마에 내놓으면 거래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거를 저희가 얼마에 내놓으면 바로 됩니다 라고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루에도 저희가 매물 접수를 여러 건을 받는데 결국에는 매수자가 한 명이 왔을 때는 그 사이에 누적된 매물 중에서 좋은 걸 사가겠죠. 층도 좋고 향도 좋은데 가격은 좋으네.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게 역전이 되려면 나오는 매물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게 역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또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시장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화 끊으시면서 물어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것들도 질문하셨을 때 정말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자금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팔아야 된다. 혹은 이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요 현금이 묶인 거, 자금이 묶인 걸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둘 안에서 그냥 파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한 3억에 산 거를 3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파는 의사결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상황이 괜찮아. 내가 여윳돈도 있고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돼. 그러면 반대로 한 10% 정도 싸게 나오는 걸 내가 추가로 또 매입을 하면은 지금 내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 더 싸게 분양가로 산 게 있는데 분양가보다 이하로 산 게 더 쌓이면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걸 또 보유하는 선택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유하는 게 더 좋을지 개인 명의로 보유할 것이냐 법인으로 보유할 것이냐 세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냐 이런 보유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후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께 다 팔릴 때까지 기다렸죠. 이게 다 팔려야 나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근데 그게 팔리는 시점까지는 왔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생수 더 이상 갖고 가고 싶지가 않아. 정말 팔아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향도 좋고 층도 좋은 게 분양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 해서 팔린 게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보유를 계속 한다고 봤을 때 더 좋은 형태로 보유하는 거에 대한 플랜 그리고 더 여유 자금이 생겨서 추가로 내가 매수하는 것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그런 거 실시간으로 내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컨텐츠를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주 단위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채팅방 초대해 드리면 거기서 추가적인 Q&A랑 혹은 급하게 팔거나 혹은 추가로 사거나 하는 내용들까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가 통화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이렇게 컨텐츠로 제 얼굴 보시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는 이번 컨텐츠가 처음이니까 인사드리고요. 또 월간 생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올리는 컨텐츠 시청하시면서 소통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요 생숙이라는 거 투자하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서로 궁금한 것들, 알 수 없는 불안 이런 것들 잘 해결해 드리면서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